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목종이죠. 자, 165쪽. 목종이다. 자, 개정전시가. 전현직에 주고 인품을 배제했습니다. 전현직 밑줄 그으시고 중요합니다. 전직 현직에 다 줬고 인품이 배제됐다. 인품을 빠졌다. 간품만 정했다. 간품의 밑줄.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군인들에게 월급이 나가기 시작했다. 군인전 밑줄 그었습니다. 군인전. 그 다음에 한해가를 지배했다. 한해가의 밑줄 그어요. 한해가. 그 다음에 음서제가 만들었다. 개정전식과 시정전식과를 한번 해봤더니 좀 바꿔야 할 필요가 몇 가지 있더라. 그리고 바꿨다는 뜻이요. 바꿨다. 바뀔 게 있자. 개정전식과. 이때 군인전이 지급됐다. 어떤 군인에게? 모든 군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중앙군에게. 중앙군에게 군인전에 대한 월급 수조건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한해가. 한해가는 지방의 향리에게 지급한다 보시면 돼요. 지방의 향리에게까지. 총 18품의 가를 만들어서 월급을 나갔는데 하다 보니 향리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졌어요. 별도로 한해 제한된 부분의 바깥에서 향리에 주는 제도가 새롭게 등장했다. 한해가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종 때 되면 다시 한번 또 바꿔요. 이걸 경정이라 불러요. 또는 한자로 다시 갱자라는 표현도 써요. 네, 한자 뜻이 경갱 다 써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는 경정전시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정전시가. 이때 예역전이 지급돼요. 예역전은 향리에게 지급됩니다. 향리의 월급을 두 번 주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럼 뭐가 더 폐지돼야 될까? 위에 썼던 것? 한해가는 폐지돼야 되겠습니다. 한해가는 폐지돼야 됩니다. 두 번 줄 수가 없습니다. 예역전이 지급됐기 때문에 경정전시가는 한해가가 폐지돼야 된다. 자, 다시 목종으로 갑니다. 2군 설치되었다. 2군. 국왕의 친위부입니다. 응양군과 용호군을 2군이라고 하고 국왕의 친위부들을 한다.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하죠? 중앙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목종 시기의 중앙군. 그 중에 2군.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나뉜다. 왕의 친위부대입니다. 왕의 친위부대다. 이때 처음 왕의 친위부대가 만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목종 때 이제 강조의 정배이 또 등장합니다. 강조의 정변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거란의 관계 보겠습니다. 거란과 고려의 대의 관계가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렸죠.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죠? 가장 큰 사건이 낙타 사건이죠. 그죠? 네, 낙타를 어떻게 잘해보자고 이렇게 선물 준 건데 우리 태조께서 발해를 멸망시킨 극악무도한 놈들이라 해서 어떻게 굶겨 죽여버린 사건이 발생됐다고요. 이게 일종의 이거 뭐라고 하죠? 만부교 사건이라고 그러죠. 만부교에 낙타를 굶겨 죽인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게 이제 거란 애들과 관계가 악화되는 일로가 됐습니다. 거란이 우리나라에 공격이 옵니다. 총 몇 번에 걸쳐서? 총 3번에 걸쳐서 공격이 옵니다. 자, 거란 1차. 얘들이 뭐 80만을 데려왔네, 뭐 100만을 데려왔네, 약간 좀 뻥튀기가 있긴 합니다. 이 대군을 끌고 왔다고 협박합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비상이 걸려 있어요. 우리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때가 성종이거든요. 성종의 가장 또 굉장히 많은 정책 중에 하나가 좋긴 한데 국방에 대한 정책이 하나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병장기 있죠. 병장기를 녹여요. 센 물로. 그리고 그걸 농기구로 만들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병장기를 농기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기가 부족해요. 친일이 왔는데. 이때 성종 이하 고위 관료들이 뭘 합니까? 항복하자. 첫째 안이 항복하자. 후위를 도모하자. 두 번째 안. 할지엔드 항복하자. 결국은 둘 다 항복은 항복이야. 그지? 두 가지 안이 제시됐어.
야, 항복하자. 우리 항복. 두 번째, 할지는 일정 부분의 땅을 떼어준다는 뜻이야. 떼어줄 할자야. 땅덩어리 좀 떼주고 먹고 떨어지라고 항복하자. 결론 두 가지 다 항복이야. 국가에서는 이렇게 무능해. 그죠? 한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전혀 군사적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때 마지막으로 정의 돌쇠가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서희지. 서희가 왕에게 전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고 항복을 할지, 할지엔 항복을 할지를 결정합시다. 그래서 서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압록강에 가게 됐죠. 갔더니 서희가 느꼈을 때 느낌이 확 왔어요. 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약간 허장성세가 보였어요. 허장성세. 새가 약하기 때문에 새가 크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희는 이걸 하기 전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뭘 아는 게 있냐면 우리가 전쟁사를 하게 되면 가장 꼭 우리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기본으로 가지고 와야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해력을 좀 도울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주로 한나라 애들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거의 대부분 한족 애들이. 그죠? 한족 애들이 주로 많이 나라를 세워. 여기는 우리나라 수없이 많은 나라가 바뀌어 있는 우리 당시 고려란 나라예요. 그럼 한족들은 북방 이민족의 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이게? 만리? 장성이잖아. 그럼 중국에도 이네만 요 정도만 지네 땅이라고 우겨야 돼 지금 현재. 근데 지네 여기 다 먹고 우리나라도 자기들이 다 지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 이게 일명 뭐예요? 동북공정이에요. 이거 우리 땅이고 이것도 우리 땅이고 옛날에 고조선 땅, 고려 땅, 고구려 땅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이게 일명 우리를 뭐라 불러? 동북공정이라 불러. 중국에 대한 정책이에요. 동쪽이면서 북쪽 지역에 있는 많은 수없이 많은 제후국가, 왕족 나라들은 전부 다 중국의 하나의 군 단위 제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중국으로 편입하겠다.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이게 동쪽 지방에 북쪽 지방에 공공의 정책을 펼쳐서 다 중국화시키겠다. 하물며 아리랑도 지낼 거라고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중국 문화재로.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났지. 아리랑이 중국 거라면 여러분 얘기 돼요? 그럼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돼? 아주 총알 맞았지. 총알 맞지.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아리랑을 중국 거라고 뺏길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합리성도 있어요. 그네 중에 조선족이 중국 애들이거든. 뿌리는 우리 조선 애들이지만 국가의 개념을 따지면 중국 애들이야. 이미 중국 애들 돼버린 거야. 그네들 매일 부르는 노래란 얘기야. 그러니 중국에서 이걸 유네스코 문화재로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시키겠다. 이 사실 우리나라가 알면 부랴부랴 서류 갖춰 급하게 제출해서 우리 걸 따온 게 쉽게 해서 아리랑이에요. 중국 애들이 이네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일본만 무서운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무서운 애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사이에 껴있는 이상한 나라들 옛날 지금은 똑같아요. 봐봐요. 자, 여기 있는 오랑캐라고 얘기하는 이 민족들은 항상 세력을 키워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많은 국가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마지막으로 노리는 게 뭐냐면 따뜻한 남쪽을 항상 노리게 돼 있어요. 노리게 돼 있어요. 중국애들 항상 이걸 걱정해요. 그래서 중국애들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열 정책을 펼쳐요. 얘네들은 절대 부족들이 뭉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절대 띄워놓는 정책을 펼치는 거야. 한 나라가 만들이잖아요.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띄워내는 거야. 합치는 걸 원치 않아요. 오랑캐들은 힘을 합쳐주는 순간 나라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고려하고 여기 세워졌던 중국의 모든 나라들은 관계가 군사동맹을 맺게 돼요. 이때 나라는 송나라예요. 송나라는요 문치주의를 표방해요. 좋죠. 보기에는 참 좋죠. 문치주의 표방하니까. 무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이죠. 문치주의. 그 부족한 무를 갖다가 우리에게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어요. 자, 고려는 송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경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이득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럼 송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니까 교류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고려와의 관계의 군사동맹이에요. 군사동맹이에요. 즉 부족한 무 부분을 군사부분을 지원해주는 이런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자, 더 추가합니다. 자, 송나라나 우리나라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이민족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러다 보니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작아요. 그래서 탈탈탈탈 다 털어야만이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군사가 적기 때문에
중국은 막 80만, 100만 금방 모으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얘들 탈탈 모아봐야 15만, 2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15만, 20만 가지고 중국을 내려가려 치면 뭐 어떻게 돼요? 다 내려가야 돼. 자기 집 지키는 애 하나도 없어져. 최소한 우리 집 나올 때 문 잠그고 나오잖아. 도록 정도는 잠그고 나오잖아. 자기 집 지킬 수 있게끔. 그죠? 근데 여기는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아예 없어. 다 내려와야 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말장 넘는 순간 여기 어떻게 돼? 텅? 비어 있다고. 문이 오픈되어 있다고. 우리 집 활짝 열려 있다고. 도둑님들 오셔서 필요한 거 가져가셔도 된다고. 이런 꼴이 된다고. 이때 조약이 뭐예요? 이때 고려는 이때 쳐주라는 거야. 만리장성을 넘었을 때 빈 공간을 쳐주는 게 고려와 송의 작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란의 족장이나 거란의 왕이 됐다 쳐봐요. 네? 자, 송을 먹고 싶어요. 남쪽이 따뜻한 나라, 농사 잘 되고 먹을 거 걱정도 없는 걸 하나 먹고 싶어요. 근데 쬐끄만 나라 하나가 애들이 하나 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내려가는 순간 얘들이 우리 집 털로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털로 온 애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이 조그만 애를 잡아야 돼? 아니면 이 대빵 큰 애부터 먼저 잡아야 돼? 여러분이라면. 군사 전략상. 요거부터 먼저 잡아야지. 나의 집에 안정장치를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거란 입장이, 자, 서희가 오기 전에 이미 그네들 마음속에는 뭐 가지고 있네. 야, 이거부터 먼저 털자. 이거 털로 온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미리서 겁먹었어. 야, 80만 원 왔대. 80만 원 어떻게 싸우냐, 우리가? 항복해야지. 항복하고 받아주겠어요? 땅도 떼어줘야죠. 할지론까지 같이 얘기하면 서희가 어떻게 어이가 없지. 서희는 이 작전을 알고 있어요. 가요. 현재 가서 봐요. 같이 화장성서요. 기껏 압록강에 온 애들은 5만도 안 된 애들이, 5만 미만 애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말이 있다면 말 뒤에 이만 길다란 나뭇가지를 묶어서 말을 막 모래밭을 막 달리기 훈련시켜. 그래서 모래가 막 바람이 일어날 거 아니야. 봤을 때 어떻게, 와, 군사훈련 엄청 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일종 화장성서 작전을 간파했어. 아, 별거 아니네, 얘들. 얘들 우리한테 올인 못하겠네. 우리가 손과 손잡으면 얘들 올인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는 거야. 야, 이게 옛날에 니네 신라 땅 여기잖아. 대동강까지잖아. 내려가. 서희가 뭐라고 그래? 야, 우리는 신라를 바톤 받은 애들이 아니야. 우리는 고구려를 바톤을 물려받아.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야. 우리 땅은 저기 여동 요서까지야. 고구려 땅은. 니네들이 원하는 땅은 여기가 아니야. 우리 땅이야. 그냥 물러나야지. 서로 이걸로 싸워. 그러니까 동네 땅 따먹기 어렸을 때 땅 싸먹듯이 싸우는 거야. 야, 니네 신라잖아. 후손이잖아. 대동강까지 니네 땅이야. 물러서. 압록강 왔으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거기 우리 고구려 땅이야. 우리 고구려 후손들이야. 이거 싸워. 이걸로 말싸우면 서로 이제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적을 알아봤잖아요. 이런 상황을. 자, 조건이 있죠. 여기 압록강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교를 맺게 돼요. 그래서 거란과 수교를 맺어요. 거란과 수교를 맺어요. 조건이 있죠. 송과 단교하라는 뜻이지. 송과 무역을 끊어달라는 단교하라. 거란이 뭐라? 우리도 나라 건국에서 우리도 황제야. 나라 이름이 요나라야. 우리도 황제라 불러. 그러니 우리나라에 연호를 써야지. 요나라, 거란의 연호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걸 다 수용해줘요. 누가? 서희가요. 서희가 다 이거 수용합니다. 다 좋은데 니네들하고 수교도 맺고 그 다음에 교역도 하고 싶어. 그런데 여기에 웅크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게 여진족이야. 이 애들 좀 몰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수교를 할 거 아니야 니네 나라하고. 그래? 그거 하면 될 거야? 오케이. 결과적으로 거란에 의해서 어떻게 여진족들이 축출돼요. 그 결과 이 지역을 얻게 돼요. 이 지역이 뭐예요? 강동 6주가 되는 거예요. 강동 6주가 획득되는 거예요. 이게 강동 6주 획득됐다. 결과적으로는 뭐 서희의 뭐 세치어로 뭐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예, 엄청나게 노력의 결과가 맺어진 게 강동 6주를 획득한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거란으로부터 위험은 약간 벗어났지만 문제는 국교를 맺은 송나라의 문제가 좀 복잡해졌죠. 그죠?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군사동맹이 맺어지는 나라가 송나라예요. 우리가 송의 문화를 흡수해야 되는 나라예요. 송의 문화를 흡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는 후퇴한다고요. 우리는 후퇴. 그죠? 일본 애들이 이때 시절이면 우리를 절대 경제적 보복 못 하거든요. 왜? 우리가 문화 전파 안 해주면 얘들 딱 끊기거든요. 근데 요즘은 원체 교통이 좋고 시설이 잘 되다 보니 일본 애들 우리나라를 통하지 않더라도 서양의 몸을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국교가 단절됐을 경우 일종의
중국과 우리나라보다 약간 고립을 당할 수는 있겠죠, 일본이. 그게 이제 가장 일본의 입장에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과 우리나라와 북한으로부터 일단 배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개 나라가 뭉쳐지면 복잡해지겠죠, 지금. 일본이 아마 그걸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 3국 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1차 결과 우리는 서희의 노력에 의해서 강동 6주를 획득했어요. 그죠? 2차 봐볼게요. 2차 또 왔어요, 얘들이. 왜요? 일단 첫 번째 약속 2개가 있는데 약속을 일단 지키지 않았어요. 송과 단교하고 송의 거란의 연호를 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행시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내정 간섭이 하나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해야 돼. 갑자기 양이 늘어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전쟁사 이거 또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일단 이양한 거니까 끝을 보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때 태해 정강 경성 목현에서 봐보세요. 이때 왕이 목종이에요. 자, 목종은 결혼을 하긴 했는데 특히 대를 이을 아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고려사에 유일하게 이분이 게이예요. 게인데 게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아이가 태어나겠어요? 게이입니다. 유일하게 게이입니다. 우리 고려사에 유일하게 게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목종의 어머니가 천추태후예요. 천추태후는 가부예요. 가부예요. 즉해서 가부예요. 즉 경종의 부인이에요. 근데 애인이 하나 생겼어요. 그 애인 이름은 김치향이에요. 이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천추태후와 김치향의 생각은 목종을 패하고 새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 싶어요. 이런 계획이 척척척 진행돼요. 대신에 목종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놀기 바빠요. 개이니까. 정치에 관심 없어요. 어머니도 놀기 바빠요. 여기. 그런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고요. 이 소문이 퍼져요. 서북면에 군사장으로 가 있는 강조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요. 이 강조는 목종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야. 1등 공신이야. 서북면 순검사에 가 있어요. 서북면은 평안도라는 뜻이야. 평안도에 순검사로 가 있는 강조의 기회까지 들려요. 들리는 내용은 뭐죠? 이미 김치향과 천추태후가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 목종을 패했다. 그래서 강조가 사람 이름입니다. 군사를 끌고 개경으로 쳐들어와요. 와서 봤더니 전방에 들었던 내용과 와서 들었던 내용이 약간 달라. 이런 소문만 무성하지 아직까지 왕은 목종이 건재해. 근데 문제는 왕의 허가 없이 군사를 이동하는 것 영모예요. 영모라고요. 이리에도 죽고 저리에도 죽겠지. 강조 입장이라 여러분이 강조를 어떻게 해? A씨 내가 살려고 생각하는 어떻게 해? 이양 온 거 천추태후 아웃. 김치향 아웃. 아들내미 아웃. 하나 남아있네. 이제 목종이 남아있어. 자, 이런 걱정한 게 뭐냐면 자 죽여놓고 죄송합니다. 영문 잘 왔는데요.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돌아갈게요. 왕한테 돌아가. 예를 들어서 목종이 얘기하겠지. 야 강조 무장 해제하고 너 홀로 궁궐에 들어와.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군대 끌고 오지 말고 네 혼자 오라니. 이거 왕명이잖아. 군대를 끌고 오면 영모가 되는 거고 군대를 안 끌고 자기 홀모만 오면 어떻게 체포되는 거잖아요. 영모로 엮이는 거죠. 이거 딱 미래를 내다본 거야. 강조가 안 되겠네. 이양 온 것 이것도 죽이자. 이게 강조의 정변이야. 목종도 죽여. 자, 이걸 뭐라 본다고요? 강조의 정변이라고. 구태타 시켜야 해서. 태해정강 경상목 다음에 뭐예요? 태해정강 경상목 현종을 옹립한다고. 누가요? 강조가 현종을 왕으로 옹립한다고. 현종을 옹립한다. 현종은 천추태후가 현종은 일종의 사생아야. 자기 엄마 아빠가 다 왕건의 후손들이야. 근데 근친혼이 가능한데 허락받지 않는 근친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현종이야. 쉽게 축복받지 못한 아이가 현종이야. 하필 문제는 이게 왕자 신분이 돼버린 거야. 현종이.
목종이 왕이 됐는데 천주태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자식이 없잖아.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갑작스럽게 자기 아들이 왕에서 병사로 죽어버릴 경우 얘가 왕의 계승권자가 돼. 응? 천주태 입장에서 어떻게? 목종의 어머니 입장에서 얘를 꼬맹이를 주기 위해서 암살단을 매일 보내. 매일 밤 보내. 암살단을. 노골적으로 보내야 죽이겠다고. 피해. 겨우겨우 살아. 도저히 안 되기 싶어서 현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얘 꼬맹이 머리 깎아라. 절로 보내. 스님 만들려고. 비구니 만들려고. 꼬맹이를 스님을 만드는 거야. 절에까지 암살단 계속 파견. 그 스님들이 계속 구해주는 거야. 겨우겨우 살아서 성인이 된 거야. 겨우겨우. 자, 봐봐. 그럼 현종이 나중에 왕이 됐지. 그럼 누가 구해줬다고? 스님들이 구해줬지. 그럼 불교 정책을 펼칠까? 없앨까? 그럼 연등의 팔관에 부활할까? 부활하지 않을까? 부활하지. 이게 현종이야. 그리고 현종은 고려의 어떤 최대의 사찰을 그게 뭐예요? 현하사야. 현종의 현하사 현하사. 이게 법상종이야. 그렇다면 현종을 하무종 성녀가 구해준 거예요? 법상정 성녀가들이 구해준 거야? 그렇지. 법상정 성녀가 구해준 거지. 왜? 현종 때 현하사니까. 현하사가 법상정 계열이거든. 이게 법상정이거든. 현하사가. 그럼 당연히 현종 때는 불교 정책이 쫙 나올 수밖에 없지.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이게 공부야. 괜히 현종 때 현하사가 아니고 법상정이 아니야. 귀족들의 왕실이 아닌 귀족들의 도움을 받은 법상정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오른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자, 강조의 장변의 결과 이런 2차 침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강조는 전쟁터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양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양규는 후방을 교란시키는 유명한 장수입니다. 자, 봐봐요. 거란 애들이 쭉 들어와. 우리 개경까지 쫙 들어왔어. 거란까지. 거란이 개성까지 딱 들어왔어. 근데 우리는 무슨 작전을 항상 펼쳐? 청해전투라고. 들판을 깨끗이 청소하고 전부 다 산 위에 올라가 장기전으로 간다고. 자, 버팀주고 한 일주일, 10일째 달려고 왔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칭하에 다 떨어졌어. 싸움도 배가 불러야 싸울 거냐. 군인은 사람 아니야. 군인도 먹어야지. 먹을 게 없어. 청소 깨끗해. 돼지 새끼 한 마리 없어. 닭 새끼 한 마리 없어. 이거라도 한번 어떻게 잡아먹어버리대. 다 가지고 와버려. 산 위에 다 올라가. 산을 공격하려면 한 달, 2달 걸려. 그 사이에 굶어 죽겠지. 먹어야 전쟁을 할 거야. 후퇴하자. 후퇴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급병들이 따라와. 군수물자 싣고 온 애들. 군량미하고 전쟁의 소모품들을 가져온다고. 이때 양규가 이걸 차단해버려. 후방을 다 쌀을 빼앗거나 불태워버려. 얘들 요거 기다리고 있어. 중간에 오도가도 보던 상황이 됐지. 얘들이. 배가 고파 죽는 거야. 이때 양규의 노력으로 2차도 우리가 승리해. 3차는 우리 알다시피 잘 아시는 누구죠?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이 대빵 크게 승리했다. 무슨 대첩? 기주대첩. 대첩은 크게 이겼다는 뜻이야. 기주에서 크게 승리했다. 기주대첩. 강감찬의 기주대첩. 그리고 기주대첩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3가지를 건의하죠. 자, 강감찬이 3가지 건의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뭐예요? 내 개성 외곽에다가 성을 찾자는 거야. 우리 전문용어로 이걸 뭐라 불러요? 나성축조라 불러요. 나성을 축조하자. 개성에 외곽 성이 없다 보니 확 뚫리더라는 거예요. 나성을 축조하자. 두 번째, 싸워보니 기병이 장난 아니더라. 우리도 기병이 좀 많이 필요하겠더라. 민간인들에게 말을 길렀을 경우에 서포트 후원해주는 후원금을 주자. 감, 목, 양, 맞박. 말을 기른다. 기를 양자. 말을 기르는 양맞법을 제정해서 민간인들에게 후원을 좀 하자.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공격이 올 거야. 얘들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미리서 침략에 대비하자. 이게 강감찬이 건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순서를 끊임없이 물어봐요. 자, 암기 하나 코드 잡아줄게요. 거란의 1차, 2차, 3차 침략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보시면 오래 갈 거예요. 소양강은 저기 강원도 아마 춘천쯤에 있을 거예요. 자, 트로트 하나 내가 부를게요, 선생님이요. 노래를 잘 부르다 싶으면
박수 쳐주시고 1소절만 부르겠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시크하게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1소절만 불러볼게요. 해저문 소양강에 항온이 지면 여기까지 불렀어요. 예, 고맙습니다. 시크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시크앤드 우레아 같은 박수, 천둥 박수 소리 났습니다. 자, 에웃이라는 얘기입니다. 1차, 2차, 3차 침입에 소양강 천에 서희, 양규, 그 다음에 강감찬. 소양강 천으로 암기하시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소양강 천여. 소를 서로만 바꾸면 돼요. 해저문 소양강에 서희, 양규, 강감찬. 순서 잡을 수 있겠죠? 해저문 소양강 천여. 여기에 그 안에 1차, 2차, 3차 침입. 내용까지 쫙 잡아봤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하죠. 강조 장비 때 시간 다 잡아먹었습니다. 자, 전쟁사 할 때 이거 또 하겠습니다. 또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저거 했지. 소양강 천여 하시는 거라 선생님께서 금방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현종 갑니다. 그란 2차, 3차 침입, 나주로 피신 갔다. 나주의 밑줄 그어보시죠. 그리고 강감찬 밑줄 그어볼까요? 네, 강감찬의 한략. 그리고 근양계죠. 개성에 뭘 축조했다? 나성축조 밑줄 그었습니다. 나성축조했다. 그 다음에 지방을 오도 양계 밑줄 그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오도 양계. 오도는 도를 5개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오를 5개로 만들었다. 현정입니다. 오도 양계를 만들었다. 지금은 우리 팔도 사나이 남자분들 군대 가서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팔도인 거 다 아실 텐데요. 도를 5개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있는 동네, 가장 오래된 동네가 전라도와 경상도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고려시대 사용되던 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양강도, 교주도, 서해도 이렇게 3개로 더쳐서 이 5도입니다. 양계는 동계와 북계가 있는 얘들은 주진군이 근무합니다. 예, 요즘 최전방애들이에요. 이치를 본다면 여기에요. 여기가 동쪽이니까 동계, 여기가 북계, 전라도, 경상도, 양강도, 교주도, 서해도 이렇게 5개 도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도 최소한도 5도 양계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5도 양계, 이걸 양계라고 불러요. 계자가 2개서. 자, 양계장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양계장. 짱을 뭐라 불러? 5도의 총책임자. 이거 뭐라 부른다고? 병마사라 한다. 병마사라는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일 위에 거 읽어봐야지. 자, 병마사는 누구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도병마사에. 왜? 도병마사 국가 중대를 결정하는데 거기 군국 업무 들어간다고. 군의 업무도 들어간다고. 보고 의무가 있다고. 얘들은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그럼 뭐야? 도병마사 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왜? 제초회잖아. 국가의 중요사를 다 결정하는 아주 고급 관료들이 들어간 거야. 왜?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잖아요.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병마사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제 현역 때 꽤 많이 나오죠. 이 경기제는 우리가 처음 실시한 거 아니에요.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부터 출발했던 것들이에요. 이건요, 자, 그 당시에 수도를 서울이라고 얘기한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이 주변의 동네를 갖다가 경기제라고 불러요. 여기는 서울을 경제적 지원, 서포트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경기제, 봐보시죠. 개성이죠. 개성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도시들을 경기제로 묶어요. 모든 물산들이 경기제에서 오늘날 경기도지에 생산돼서 개성 주변에 팔릴 수 있게끔 지원에 서포트해 주는 것이다 보시면. 그리고 훗날 조선시대 가면 경기제가 뭐로 바뀌는 거죠? 경기도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경기제의 목적은 중국이나 당나라나 송나라나 고려나 출발점은 그 지역 수도의 경제적 서포트 역할이 가장 컸다. 출발했다. 경기제. 사도부가 훗날 5도부로 가죠. 자, 이것도 이미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도호불은
도호부는 정복지 땅에다 붙이는 명칭이다. 내가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었다. 여기를 도호부라 불러요. 도호부.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고려를 궁구한 사람 누구죠? 태조 왕건이잖아. 자, 태조 왕건이 제일 먼저 마지막으로 진짜로 어렵게 마지막에 936년에 물리친 애들이 누구예요? 후백제. 후백제 수도 어디예요? 나주라고? 나주라면 안 되는데. 후백제 근거간 데 어디예요? 오늘날에? 안도요? 전주가 되겠죠? 제발 대답 좀 하세요. 이 방송을 보신 친구들이 선생님 자꾸 짜증낸다고 하겠다. 와, 씨, 아까 방금 하고 그것 대답 못하고 저렇게 공부다니면 모였나 봐. 이럴 거 아니야. 어디라고요? 전주예요. 자, 전주를 마지막으로 정벌했죠. 그럼 전주 땅을 정벌했다면 이거 고려 땅이 된 거잖아. 왕건이 지배한 땅이 됐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정벌이 우리 땅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 뭔가가 만들어져야만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 전주 보겠습니다. 전주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우리 지도로 본다면 남쪽이겠지. 남쪽이겠지. 저 남쪽을 안정화시켜야 돼? 불안하게 그냥 놔두고 그냥 가야 돼? 안전하게 시켜야 되겠지. 여기 개척했던 땅이지. 여기 붙여봐. 그럼 합쳐봐. 첫 번째 우리나라가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전주에들 뭘 붙이는 거야? 안남 도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평양 이북 땅까지 왕건이 먹었잖아. 아까 대동강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 청천까지 올라갔잖아. 우리 땅이 됐잖아. 정복지잖아. 그 땅도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되지. 뭘 해야 돼? 도읍을 만들어야 되겠지. 자, 다시 평양 위로 갑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이 지역까지도 뭔가 하나 또 만들어야 돼. 뒤에 뭐만 붙이면 돼? 도읍만 붙이면 되잖아. 여기도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어? 그죠? 어떻게 붙이면 될까? 중국에서 보는 관점이 여기는. 우리 한반도에서 보는 관점이 중국에서 보는 관점을 이름을 명명해봐봐. 그렇지. 안동이지. 네, 이건 안동 도읍이라 불러. 자, 이해 가셨어 이제? 도읍이라는 의미 아셨지 이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아, 도읍이란 게 이런 개념이겠구나. 이게 두 개 만들어졌고 뒤에 또다시 두 개 늘어 4도읍, 나중에 하나 더 만들어 5도읍까지 늘어난다고. 점차 어떻게 우리 고려라는 영토가 넓혀지고 있음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 자,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조금만 되새기면 공부가 더 재밌어져요. 무조건 암기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팔목. 자, 성종도는 12목이었죠. 8목이 동그라미 쳐야 돼요. 네, 12목에서 8목으로 줄어들었어요. 축소됐어요. 이건 인구 변화와 관련돼서 사람들 인구 변화와 관련. 어떤 행정적 목적이 아니라 인구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12목에서 8목으로. 도대체 목이 뭔데요? 목사예요, 거기에. 그럼 주로 어떤 데일까요, 여러분들이? 뒤에 이런 동네들이 있죠. 땡주, 동네 이름이. 가볼까요? 충청도는 무엇과 무엇이 합성화된 거죠? 충주, 청주. 그럼 여기에 뭐가 파견될까? 목사님이. 전라도 가자. 뒤에 주자 붙여, 전라도니까. 전주, 나주. 얘 갔어? 원주, 황주. 이해 가셨어? 뒤에 주자 들어간 동네들은 상당수는 뭐예요? 예전에 목사가 파견됐던 동네들을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네, 거기서 행정업무를 하게 됐다. 자, 다음 가보죠. 자, 거란에 대한 추가적인 공세책으로 발해 부흥운동을 국가의 흥료국을 지원하여서는 실패했다. 네, 흥료국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문화정책. 첫 번째, 초도제장경 별표입니다. 초조. 초조는 무슨 말이에요?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죠. 초조는 처음 만들었다. 자, 기초에 아주 기초. 대장경이 뭔지 몰라 지금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대장경이란 세 가지를 합친 걸 대장경이라 한다. 경율, 논을 대장경이라 한다. 경이란 불교 경전을 의미한다. 이건 스님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율이라 한다. 원효나 의상 같은 사람이 쓰는 뭐라 이걸? 논문이라 한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장경이라 한다. 이걸 처음 만들었다. 뭘로요? 목판으로, 인쇄학에서 목판으로 전부 다 조각칼로 다 팠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인쇄학에서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급돼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이런 목적이에요. 이게 초대대장경. 초대대장경은 금속 할자본이 아니라 목판이에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기법사라고 하는 절에서 만들기 시작해요. 기법사라는 절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초조대장경이에요. 됐죠? 그리고 완성돼서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훗날 대구 부인사로 803에 있습니다. 대구 부인사는 803에 있는 부인사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2차 때 침입이 옵니다. 원나라에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의 무신 정권인 최후 정권은 강화도로 도망가 버렸어. 강화도 앞에 딱 여기까지 온 거야. 강화도까지 갔는데 애들이 나오질 않아. 나올 생각이 없어. 최후 정권 오고 싶으면 건너와. 배 타고 건너와. 강화도로 건너와. 절대 안 나오지 않지. 몽골이 어떻게 뿔딱지가 난 거야. 이런 짱 된 거야. 그래서 얘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보세요. 여기 왔다가 애들이 안 나오는 거야. 나오질 않는 거야. 중앙토 충주를 관통해. 충주로 관통합니다. 그리고 경주까지 오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초조대장경을 불태워버렸어요. 여기 절 이름이 뭐라고요? 부인사에 보관된 초조대장경이 불타서 소실됐어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목판을 볼 수 없어요. 다행인 것은 이 인쇄본이 일본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일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일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소장되어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선생님도 인쇄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돈 주고 샀습니다. 박물관 팝니다. 8만 원, 10만 원 정도 팝니다. 카드 여기 있습니다. 사왔습니다.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한 장 읽으면 하루 종일 걸려요. 네. 왜? 지금 쓰지 않는 한자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쓰지 않는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제도 한번 봤는데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컴퓨터로 찾아도 없고, 네. 우리 보는 한자 사전에도 안 나오고, 네. 해석하기 어려운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요. 배워. 이 사람이 미치면 재밌어져요. 미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갖다 주면 어떨까요? 뭐야 이거 빵이나 하나 사오지 뭐 이럴 것 같아. 재미없어. 근데 저희 같은 사람도 보면 미쳤으니까 그거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차이점이 그겁니다. 자, 어디가 이렇게 걸렸지? 그 다음에 연등의 팔관을 부활했다. 현종은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죠.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목숨을 잃어야 할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왔죠. 그래서 스님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연등의 팔관을 다시 부활했다. 아까 언제 중단됐었죠? 아까? 유교적 중앙 집권지 채택하신 분. 성종 때 중단된 것이 다시 현종 때 부활되기 시작했다. 이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현하사 빗줄 그어야 돼. 현하사 고려 최대의 사찰이에요. 고려 최대의 사찰. 약 한 3,000칸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00칸. 여러분 3,000칸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3,000칸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가 옛날 한옥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보시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야. 여기 뭐가 있죠? 기둥이 있죠,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측면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측면에 한번 가볼까요? 측면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는 한 칸만 놓을 수 있겠죠. 한 칸만 놔볼까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몇 칸이죠, 그러면? 이게 한 집을 칸수로 따져서 총 칸을 계산해. 이걸 5칸이라 불러요. 5칸이요. 그러면은 3천여 칸을 갖다가 5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시죠. 5, 6, 30. 빵빵. 이 건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상상 가세요? 스님이 한 7,000명에서 8,000명.
하루 먹는 양 한번 계산해 보시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급식 한번 계산해 보시죠. 우리 학교 학생 총 인원이 한 500명 계산해 보세요. 점심 때 먹는 양 장난 아니었겠죠. 하루에 들어오는 쌀, 부식 매일매일 들어오지 않고서는 어떻게 급식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죠. 2,500칸, 2,800칸 막 이러거든요. 3,000칸. 고려시대 절들이 다 이래요. 누가 보내줬어요? 이거 법상정이잖아요. 귀족들 불교예요. 하엄정이 왕족들 불교인 반면에 법상정은 귀족들이 불교. 귀족들이 돈 내서 만든 불교가 희한하사예요. 그래서 고려 최대의 사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주현공거법 갑니다. 주현공거법. 향리의 자제에게 과거시험 자격을 부여했다. 억울하게 향리로 격하됐던 사람들이 공부해서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간목양마법. 군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을 기른 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줬다. 누구의 건의였지 아까? 강감찬이 건의했던 것. 그다음에 명군급고법.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 군대 안 가도 됩니다. 군역 면제. 면군. 뒤에 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면군만 해요. 군대 면제 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70세 이상이시면 면군만 해요. 뒤에 급고법은 몰라도 돼. 주창수렵법. 자, 나주에 피해난 것 같죠? 거란의 공격을 받아서. 그때 가다 보니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 되겠다. 각 주별로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창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이게 주창수렴법입니다. 그 다음에 덕종 갑니다. 덕종 가겠습니다. 자, 압록강에서 동해안의 도련법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 천리장성 밑줄을 그어볼까요? 압록강에서 도련법까지 압도적으로 쌓았다. 압록강, 도련포의 도자 동그랗게 쳐봐. 압하고 도 동그랗게 쳐봐. 압록강과 도련포. 누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거란과 여진의 밑줄.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밑에 지도 한번 봐주시죠. 밑에 지도 한번 봐보시죠. 예,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았다. 거란과 여진의 대비에 쌓은 게 천리장성이다. 이거 누가 건의했어요? 강감찬. 다 강감찬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 부른 이유가 있어. 다 강감찬 때문이야. 자, 문종 갑니다. 경정전식과입니다. 토지제도의 경정전식과. 여기는 현직관료였죠. 현직관료입니다. 왜냐하면 수조권이 부족해져서 줄 토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직관료에게만 지급됐다. 중심 밑줄 긋습니다. 현직관료에게만 수조권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무관하다는 대우를 현저하게 개선됐고 한해가는 소멸됐다. 소멸된 이유는 뭐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해가는 누구에 주는 월급이에요? 향리에게. 그럼 향리에 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 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예역전. 두 번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역전이 만들어졌기 당연히 한해가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공음전.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 공음전. 자, 봐봐요. 토지의 월급을 수조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수조권을 받는 거라 했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절대로. 수조권을 가져간다. 자, 원칙이 있습니다. 그 관리가 정년이 되거나 사망이 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이 가능한 토지들이 등장하더라. 항상 우리는 법 공부하던 뭐가 있어요? 항상 애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 애적으로 세습이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살짝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이해 갈 거예요. 육군하고 해군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육군 출신, 해군 출신들은. 공군이 아닌 사람들은 내공이 쌓여야 돼. 공군의 내공이야. 공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내공이 쌓여야 된다고. 그냥 제대 못해. 예, 공군에 비해서. 자, 공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자, 아버지 빼고로 아버지 빼고로 관직에 나가서 월급 받는 애들. 이걸 뭐라고 하죠? 공음전. 공음전.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자제는 아버지 빼고로 들어간 거, 음서제로 들어간 애들. 공음전. 음서로 들어갔던 애들은 토지를 받은데 끝이 아니라 세습이 된다는 거야. 여기 뭐죠? 공신전입니다.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사람들. 왕을 새로 옹립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 공신전. 군인전 세습됩니다. 예역전. 향리들에게 세습됩니다. 향리들에게. 내장전. 궁궐의 살림살이. 당연히 세습돼야 되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공군 외 내공은 이 원칙에서 예적입니다. 공군이 아닌 사람도 어떻게? 내공이 있어야 돼.
공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육군, 해군 출신들은 내공이 좀 있어야 돼. 공군의 내공. 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 공군의 내공. 원칙은 정년 퇴임하거나 사망하면 반환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항상 법이 만들어진 게 공군의 내공이 있다. 자, 오른쪽 구분전 가겠습니다.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었던 구분전. 그 구자가 입구자야. 자,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 군인전이 나와요. 수조권이 나온다고. 월급 받아먹을 수 있다고.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고려 여성들은 경제력이 없어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입에 풀칠을 해야 한다는 말 속도 한번 들으시죠. 입에 풀칠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입에 풀칠할 수 있게끔 그 군인전이 여기 지급됐다. 구분전. 군인의 유가족에게 주는 것. 즉 세습할 수 있게끔 주는 게 군인전 여기 들어가요. 군인들에 주는 게 구분전. 군인의 유가족에게. 그 다음에 한인전. 육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인데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한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 한자가 마구간 한자를 써요. 네, 마구간에서 놀아야 할 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할 일 시킬 게 없어. 육품 이하의 관리들. 공부도 못해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야, 마구간에서 똥이나 좀 치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진 게 한인전이에요. 마구간 한자를 씁니다. 육품 이하의 자제들에게 관직에 나가지 못한 애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다. 녹봉제도. 자, 현직 관리에게 쌀, 보리, 배, 비단 등을 지급했다. 녹봉은 1년에 2번씩 녹패라고 하는 문서를 창고에서 제시하고 받기도 했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사학 12도. 채충을 중심으로 개경에 9개의 사학이 만들어져. 이걸 갖다 우리는 구제학당이라고 불러. 이 히트를 쳐. 히트를 치다 보니 3개가 더 만들어져서 그걸 12도라고 한다. 개경을 중심으로 사학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국자감이 위축됐어요. 국자감은 국립대학이죠. 그죠? 국자감은 국립대학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됐어요. 무슨 문제냐면 여기에 과거 폐수자가 확 줄어들었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과거 시험마다 쭉쭉 다 떨어져. 근데 서울대학교를 가지 않고 내가 사설학원에 와서 여러분처럼 사설학원에 와서 공부를 했더니 과거 패스했어. 이게 소문이 쫙 퍼져. 대학교 가갖고 공무원 시험 합격 못해. 학원 가서 수업 최소한도 몇 달을 들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아니 대학은 자기 전공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국어면 국어 전공, 역사면 역사 전공, 수학이면 수학 전공하는 사람, 기계면 기계 전공, 공대 같은 경우. 그거 공부하지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없잖아요. 과목 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다시 여기 와야 된다는 거야. 학원 가요. 그러다 보니 국자감이 확 줄어들었어. 국자감이 확 줄어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사학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타 정책 보겠습니다. 기타 정책. 왜냐하면 문종 때는 보통 고려시대의 중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 즉 권력 세력들이 보수화되는 시기입니다. 기타 정책 보겠습니다. 개경의 흥왕사를 창건하고 불교를 장려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의천과 도생을 출가시켰다. 명승으로 이름을 날렸다. 문종의 원찰이었다. 볼까요? 문종의 아들이 총 5명인데 3명이 왕을 하고 2명이 유명한 수녀가 됐어요. 이렇게 자식 농사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왕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의천이에요. 의천입니다.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의천 하나 밑줄 긋습니다. 이건 제가 고려 불교사 할 때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의천은 일단 문종의 아들이자 숙종의 동생이에요. 바로 위의 형이 숙종이에요. 자, 흥왕사는 원찰로서 창건했다. 원찰에 밑줄 그어봐. 원찰. 원찰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의 입회를 모시고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걸 원찰이라고 불러요. 원찰은 뭐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죠. 왜?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지? 종교는 순전하게 어떻게 불교든 뭐가 됐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돼야 되잖아. 근데 누구의 축원을 기원하는 것은 어떻게? 옳지 않는 거지. 즉 왕실의 영향력을 안에 놓였다는 뜻이야. 왕실의 보호를 받은 사찰이 됐다는 뜻이. 그럼 나름 어떻게?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원찰이다. 그 삼심제가 시행됐다. 사형수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동서대비원,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대비원, 대자대비의 줄임말이 불교 용어에서 나오는 불교 용어의 대자대비의 줄임말이에요. 대자대비. 빈민구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인선상법.
향리자재의 긴 규제를 없애고 긴에 대한 인질 성격도 없어졌다. 긴 선상법입니다. 즉 향리자재를 갖다가 중앙에 올려서 인질로 잡아놨잖아요. 그걸 인질 성격이 약게끔 만든 제도인 긴 선상법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비보사찰인 흥황사를 건립했다. 비보사찰은 풍수지리가 적용된 사찰을 갖다가 비보사찰이라 한다. 그 대표적인 게 흥황사다. 개경에 있던 흥황사를 건립했다. 남경 당시의 양주입니다. 오늘날의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면 이거 잡아야 되겠지? 이걸 우리는 삼경제도라고 부르지. 풍수지리에 적용을 받은 것, 이게 삼경제도입니다. 자, 개성을 개경, 평양을 서경, 그 다음에 동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보다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한양이 훨씬 더 오늘날의 서울이 더 쓰임새가 있겠다. 이걸 문종 때 이렇게 천명해요. 그리고 숙종 때 이것을 동경이 완성돼요. 문종의 아들입니다. 문종 때 천도가 결정되고 숙종 때 이걸 완성됐습니다. 이게 삼경제도다. 이렇게 삼경제도. 좀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삼경제도 이게 개경이라든가 서경이 언제 우리가 무너져요? 폐지돼요? 묘청에 난 이후 써놓으세요. 묘청에 난 이후에 폐지 써놓으세요. 네. 삼경제도는 묘청에 난 이후에 폐지됩니다. 왜? 묘청이 어디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어요? 서경을 중심으로 서경천도운동을 벌였잖아요.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던 묘청에 난 이후부터 폐지되기 시작합니다. 삼경제도는. 대신 삼경제도가 폐지되는 대신에 자, 묘청에 난 이후에 폐지됐어. 뭐가요? 삼경제도가. 대신에 뭐로 가나요? 삼소제도로 가요. 삼소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동네가 아니라 장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산으로 갑니다. 개경을 중심으로 둘러싼 세 개의 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자. 이렇게 삼소로 바뀌게 되는 삼경제도가 삼소제도로 바뀝니다. 묘청에 난 이후부터.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숙종. 왜 이렇게 많어? 왕들이. 네. 자,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더 하면 여러분들이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수업 문종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숙종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